이번 강의에서는 인터랙티브한 씬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한 씬을 만든다. 그러면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을 인터페이스 빌더와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그 컨트롤에서 발생한 이벤트 어떻게 다루나, 그 중에 대표적인 버튼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은 무엇인가? 컨트롤은 뷰를 상속받은 클래스로 제공이 됩니다. 뷰는 어떤 특징이 있죠? 뷰는 컨텐츠를 출력하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자체도 컨텐츠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컨트롤은 추가로 뭐가 더 있느냐?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UIKit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컨트롤이 뭐가 있느냐? 가장 쉬운, 많이 쓰는 버튼, 세그먼테이드 컨트롤, 텍스트 필드, 슬라이더, 스위치, 스태퍼, 이런 종류의 컨트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컨트롤에 대한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인스펙터 보게 되면은 컨텐츠가 출력하는 컨텐츠에 대한 정렬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컨트롤에 대한 상태가 있습니다. 선택 상태 혹은 사용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혹은 강조 상태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컨트롤 클래스는 UI 컨트롤입니다. 아까 우리가 속성 인스펙터에서 봤듯이 이 컨텐츠에 대한 정렬을 위한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상태에 대한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는 UI 컨트롤 스테이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상수값은 normal, highlighted, disabled, selected 이런 상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은 그 상태에 따라서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강조된 상태냐 아니냐를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코드로 봤을 때는 그 값은 읽기 전용으로 제공이 됐어요. 그럼 코드로 컨트롤 상태를 바꿀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바꾸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태를 변경하는 프로퍼티 이용하면 돼요. 이제 enable 속성이 있습니다. true로 주게 되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false로 주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disable 상태가 되죠. selected, 이 값에 의해서, 이 프로퍼티에 의해서 selected 상태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highlighted 상태, 역시 true로 주게 되면 그 컨트롤의 상태는 highlight 상태가 됩니다. 컨트롤은 사용자한테 이벤트에 반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화면상에 있는 그림처럼 이벤트들의 목록이 나타나요. 뭐 이렇게 많을까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이 컨트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트롤을 터치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벤트가 있어요. 터치를 한 채로 컨트롤 영역 내에서 잠깐 이동했어요. 끌었어요. 그것도 별도의 이벤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터치를 한 상태에서 컨트롤 영역 바깥으로 끌어서 이동했습니다. 터치 이동했습니다. 그것도 별도의 이벤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를 했다가 내부에서 떼는 것도 별도의 이벤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컨트롤은 세밀한 사용자의 터치 동작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에 반응해서 뭔가 동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동작은 코드로 옮기면 함수 형태가 돼요. 이런 함수, 즉 메소드는 객체와 같이 동작을 합니다. 객체 내부에 정의가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타겟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를 처리할 타겟 액션을 이용해서 처리하게 돼요. 타겟은 그래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객체를 의미하고요. 액션은 그것을 처리하는 행위, 메소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결합이 될까요? 조금 전에 봤었던 이벤트가 결합이 됩니다. 컨트롤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타겟 액션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우리가 작성해 줘야 돼요. 작성하는 방식은 인터페이스 빌더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가지고 작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후에 다루는 버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요, UI 컨트롤에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합니다. 컨트롤, UI 컨트롤 클래스의 이벤트 처리한 AP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PI를 보면요, add target action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add가 있으면 remove도 같이 따라다닙니다. 보면요, 타겟에는 이벤트를 처리할 객체를 입력하고, 셀렉터에는 이벤트 처리할 메소드에 대한 셀렉터, 우리 스위프트에서 이미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이벤트에 대한 상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벤트 상수는 우리가 컨트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봤었죠. 그 이벤트들이 UI 컨트롤 이벤트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터치다운, 컨트롤에 터치가 닿는 이벤트, 터치 드래그 엑시트, 터치 쭉 끌어서 컨트롤 밖으로 끌어내는 이벤트, 이런 형태로 각각의 이벤트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add target action for control event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버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요, 사용자가 버튼을 보고 누르기만 하죠. 굉장히 간단한 행위입니다. 그다음에 버튼은 이미지와 글자를 이용해서 버튼에 대한 컨텐츠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와 글자 같은 경우는 상태별로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즉, 누를 수 있는 상태에 대한 글자와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요. 누를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 맞는 이미지와 글자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에 대한 타입, 버튼에 대한 상태와 상태에 해당하는 제목, 폰트, 색깔 같은 걸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에 대한 것과 그리기,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라인 브레이크 속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속성에 버튼 타입을 이용하게 되면은 커스텀으로 만드는 버튼 혹은 미리 정의되어 있는 형태의 버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디테일 디스클로저나 인포라이트 같은 거 버튼 형태가 똑같아 보이죠? 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요. iOS 7 이후부터는 이 세 가지 스타일이 같게 변경이 됐습니다. 버튼의 모습은 제목이나 이미지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글자만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요. 이미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버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와 버튼을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이미지를 백그라운드 넣었다. 그럼 백그라운드와 글자를 가지고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버튼 속성 보면 상태가 있습니다. 즉, 상태별로 글자, 이미지를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에 대한 상태를 눌러보면은 디폴트, 하이라이트, 포커스드, 셀렉트, 디세이블 이런 형태의 상태가 있습니다. 디폴트 상태는 그냥 보통 상태로 사용자가 누를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고요. 하이라이트 상태다. 이 상태는 사용자가 터치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가 하이라이트 상태가 됩니다. 포커스 상태 같은 경우는요, 포커스 기반의 플랫폼, tvOS 같은 경우는 포커스를 가져가거든요. 포커스된 상태, 셀렉티드 상태, 디세이블 상태, 이런 식으로 상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의 상태를 변경하면서 그 상태에 맞는 속성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같은 그룹 안에 있는 것들이 상태에 있는 제목, 폰트, 컬러 같은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은요, 상태를 변경해가면서 스테이틱 컴피그에 있는 상태를 변경해가면서 그 상태에 맞는 버튼의 형태를 설정을 합니다. 버튼을 코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클래스는 UI 버튼이 되고요. 생성자는 버튼의 타입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타입 없이 생성이 되면은 커스텀으로 버튼이 만들어지게 돼요. 버튼 타입에는 커스텀 버튼, 시스템 버튼, 그 다음에 각 미리 정의되어 있는 형태의 버튼 타입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형태에 맞게끔 버튼에 대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그럼 버튼을 만드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생성합니다. 커스텀 버튼이에요. 위치와 크기를 작성을 하고 뷰에 추가했습니다. 이번엔 시스템 버튼입니다. 인포라이트, I 모양의 버튼이 생기겠죠. 이런 버튼 같은 경우는 크게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드 화이트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는 X, Y 좌표만 주면은 화면에 충분히 나타날 만한 정보가 됩니다. 이번엔 버튼에 대한 형태를 지정하기 위한 걸 볼 건데요. 제목, 이미지 같은 거를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스테이트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왜냐? 버튼은 상태별로 모양을 다르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API 한번 보면요. set title 버튼의 제목을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파라미터 뭐가 있어요? state가 있습니다. 즉, 이 state에 해당하는 버튼의 제목을 입력 코드입니다. 비슷하게도요. 버튼에 대한 색깔, 이미지, 배경 이미지 다 뭐가 있어요? 컨트롤 스테이트를 입력하죠.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하나 만들었고요. 버튼에 대한 제목을 입력합니다.
글자 버튼. 이 글자는 언제 나타나냐? 노멀 상태일 때 나타납니다. 즉 누르시는 상태가 되고요. 색깔도 입력했습니다. 이번엔 사용자가 버튼을 터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글자가 나타날 겁니다. 터치 중이라는 글자가 나타날 겁니다. 왜냐? 하이라이트 속성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버튼을 만들 때 각 상태에 맞는 글자, 이미지, 색깔 같은 거를 입력해 놓으면 알아서 동작 중에 사용자의 터치 이벤트에 맞춰서 그 형태를 알아서 바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만들었고요. 버튼에 대한 상태별로 제목, 이미지를 설정을 다 했습니다. 이제 버튼을 누른 이벤트 다룰 건데 버튼 누른 이벤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사용자는 이 버튼을 누르려고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버튼이 안 써요. 혹은 뭔가 더 입력해야 되는데 잘못 눌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터치를 한 상태에서 터치를 쭉 버튼 바깥으로 뗍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떼요. 이건 주로 어떻게 하느냐? 버튼을 누른 상태가 아니라고 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튼 클릭을 했다 그 이벤트는 버튼을 터치한 상태에서 그 내부에서 다시 버튼을 떼는 순간을 버튼 클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는 터치업 인사이드를 가지고 버튼 클릭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인터페이스 빌더를 이용해서 버튼에 대한 타겟 액션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에디터를 보조 모드로 바꾸고요. 왼쪽에는 인터페이스 빌더가, 오른쪽에는 인터페이스 빌더에 선택된 항목에 대한 코드가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뷰 컨트롤가 나타나지 않으면 상단에 있는 점프바를 이용해서 직접 뷰 컨트롤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버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끕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선이 나타나게 돼요. 액션 메소드가 생성될 위치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제하게 되면 다이얼로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액션 메소드를 생성하기 위한 다이얼로그입니다. 커넥션 쪽에는요. 액션으로 바꿉니다. 아마도 아웃렛으로 만들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아웃렛이 아니죠. 액션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액션 메소드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 대한 설정, 이벤트에 대한 설정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커넥트를 누르게 되면은 액션 이벤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액션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메소드다 보니까 함수 형태가 됩니다. 메소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앞에 골뱅이 IB 액션 붙어 있죠? 뭐랑 비슷하나요? 아웃렛 연결할 때와 비슷하죠. 대신 다른 점은 아웃렛은 프로퍼티였지만 이 액션은 메소드 형태입니다. 네,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데 파라미터는 아마도 기본 설정으로는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름은 샌더라는 이름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고된 타입은 any 혹은 엑스코드 번역에 따라서 any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액션 메소드가 만들어졌고요.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액션 메소드에 대한 파라미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는 액션 메소드 생성 다이얼로그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때 파라미터에 대한 속성을 아예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파라미터가 없는 액션 메소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파라미터 하나짜리, 이때는 샌더가 있는 파라미터가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 타입은 any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버튼에 발생한 이벤트다. 그러면 UI 버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샌더는 메소드를 호출한 객체를 샌더라고 불러요. 버튼이 메소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버튼이 샌더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두 개 사용하도록 선택하게 되면은 파라미터가 두 개 만들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샌더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전달이 돼요. 타입은 UI 이벤트 객체가 전달이 됩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선택해서 만들면 됩니다. 다 동작해요. 이렇게 액션 메소드 연결하게 되면요.
컨트롤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터치업 인사이드 이벤트에 액션 메소드가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액션 메소드는 뷰 컨트롤에 있는 메소드가 되네요. 이걸 보고요, X를 이용해서 연결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끊어버리게 되면 이벤트에 대한 처리가 안 되겠죠. 인터페이스 빌더는 타겟 액션 연결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제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벤트 목록이 뜨죠. 이벤트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코드로 연결해서 액션 메소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액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액션 메소드를 먼저 만들고요. 그때는 앞에 골뱅이 IB 액션을 먼저 붙여줘야 되겠죠. 그럼 원이 생깁니다. 이 원을 토대로 끌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를 먼저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번엔 코드를 이용해서 버튼에 대한 이벤트 다뤄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디드로 돼서요. 버튼을 생성하고 뷰 구조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벤트에 대한 타겟 액션을 등록하기 위해서 add 타겟 셀프를 입력했고요. 액션으로는 셀렉터를 이용해서 핸들 클릭 바이 코드라는 셀렉터를 입력했습니다. 이벤트는 터치업 인사이드, 즉 버튼 내부에서 터치가 됐다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이벤트와 타겟 액션을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이 버튼 누르게 되면 터치업 인사이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셀프에 있는 핸들 클릭 바이 코드란 메소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메소드가 동작하겠죠. 주의할 거는 이 메소드가 없으면 사용자가 버튼 눌렀을 때 해당하는 메소드를 찾아서 없게 되면 셀렉터에 관련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컨트롤에 대한 이벤트들은 같은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 개의 셀렉터를 등록할 수 있어요. 즉 버튼 누르면요, 터치업 인사이드 이벤트가 발생했다. 여러 개의 메소드가 동작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의 액션 메소드가 여러 개의 이벤트를 다루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에 대한 이벤트 처리하기, 그거를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럼 버튼에 이벤트를 연결하고 동작시키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선택하고요. 보조 모드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나서 타겟 액션을 연결할 겁니다. 커넥션 액션으로 만들고요. 오브젝트는 뷰 컨트롤러. 이름에는 메소드에 대한 이름을 넣어줍니다. 타입은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을 넣어주고요. 기본적으로 샌더 하나만 있기 때문에 샌더에 대한 타입 any를 넣어줍니다. 혹은 지금은 버튼에 연결됐기 때문에 버튼 타입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벤트는 터치업 인사이드 이벤트로 커넥트해지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프린트 이용해서 핸들 클릭이 콘솔에 출력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런 해봅니다.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벤트는 터치업 인사이드죠. 터치를 하고 나서 영역 바깥으로 터치를 뗀 다음에 터치를 클릭하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 영역 내부에서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터치업 인사이드 이벤트가 되고요. 주로 버튼을 다룰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코드로 버튼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디드로드에서요. 버튼을 추가할 겁니다. 타입으로는 커스텀으로 만들 거고요. 버튼에 대한 타이틀을 지정해 줍니다. 스테이트로는 디폴트 상태가 됩니다. 디폴트 상태는 노멀 상태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뷰 구조에다가 애드 서브에서 추가해 줍니다. 버튼에 대한 크기가 있어야겠죠. 버튼에 대한 프레임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입니다. 버튼에다가 add 타겟에서 추가를 합니다. 누가 버튼에 대한 이벤트 받을 거냐? 셀프, 즉 뷰 컨트롤러가 타겟이 될 거고요. 액션은 샵 셀렉터 작성합니다. 이때에 대한 이벤트 메소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라미터로는 하나짜리 샌더를 가진 메소드로 할게요. 이벤트로는 터치 업 인사이드 이벤트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줘. 파라미터는 샌더가 오고요. 얘에 대한 타입은 any로 해도 되고요. UI 버튼으로 해도 동작합니다.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나타났네요. 색깔을 지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블랙, 빨간, 검은색으로 하고요. 노멀로 되겠습니다. 다시 런을 하면 검은색의 버튼이 만들어졌고요. 클릭하면 이벤트가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이용해서 버튼을 배치하고 이벤트에 대한 처리하는 실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랙티브한 씬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 거는 컨트롤이었죠. 컨트롤은 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컨텐츠를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이벤트에 반응하는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버튼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벤트 목록이 발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봤었죠? 버튼 누르는 행위에 동작하는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버튼에 대한 모습을 설정하기 위해서 상태별로 버튼에 대한 타이틀,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설정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네, 코드로 버튼, UI 버튼을 다뤄봤었죠. 그 다음에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하기 위해서 타겟 액션 방식으로 처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빌더 이용해서 버튼에 대한 이벤트, 터치업 인사이드 이벤트에 대해서 타겟 액션 연결해 봤고요. 코드를 이용해서 add 타겟 액션 for 컨트롤 이벤트 입력해서 이벤트 처리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랙티브한 씬 만들기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